여러분, 은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드디어 나도 자유다 하고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막막함부터 떠올릴 수도 있죠. 사실 은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간 익숙하게 살아온 일터,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니까요. 저도 예전에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분들 중에 은퇴하면 마음 편히 놀러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덮쳐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그나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지출이나 가족 문제, 질병 등이 터지면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할 분은 65세에 정년 퇴직하신 김 선생님 가명이에요. 무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죠. 그런데 은퇴 후 불과 몇 년이 안 돼 상상도 못할 빚더미에 안고 말았어요. 교사라면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은퇴 자금이 한 번에 크게 빠져나갈 일이 생기면 연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40년간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이 파산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본론 은퇴 후의 함정과 김 선생님의 세 가지 사례. 1. 무리한 자녀 지원으로 인한 재정 파탄. 김 선생님은 평소에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교사, 월급에 의지해 자녀 둘을 잘 키워냈어요. 둘 다 대학도 나름 괜찮은 곳으로 보냈고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지원해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김 선생님 이야기. 자녀가 취업하고 결혼한 뒤로는 큰돈 들어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컸죠. 그런데 투자금이 계속 불어나니까 슬슬 연금으로 커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년 퇴직하고 받았던 퇴직금도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아들은 사업을 확장한다고 했고 결과가 조금만 좋으면 금방 이자나 투자금을 갚을 수 있다길래 혹해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엔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 결국 사업이 망해버리더라고요. 결국 김 선생님은 아들의 사업을 지원하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몽땅 날렸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애써 쌓아놓은 자산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건 너무도 순식간이었죠. 자녀를 돕겠다는 마음이 결국 은퇴 후 김 선생님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이 은퇴 후 급증하는 의료비와 생활비 문제. 두 번째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예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부쩍 늘어나잖아요. 젊었을 땐 설마 내가 아프겠어? 했던 작은 질환들도 나이 들면 심각해지기 일쑤죠. 김 선생님 이야기. 저는 교직에 오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0대 넘어가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 받으랴, 약 먹으랴, 치료비가 계속 나갔어요. 연금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카드 빚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치료는 조금만 하면 낫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장기전이 되면서 대출까지 손을 대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엔 치과 치료까지 겹치니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의료비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보험이나 건강 관련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방 경제적 여력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연금으로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질환과 연속된 치료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죠. 3. 은퇴 후 재취업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은퇴 후 수입 창출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도 치명적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재취업 못할 리 있나?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다고 해요. 교육 분야라면 어디든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김 선생님 이야기.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제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또 학원들은 점점 젊은 강사, 성과가 빠르게 나는 강사를 원했어요.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저를 써줄 곳이 거의 없었어요. 한때는 작은 독서실 감독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별다른 수입 없이 소비만 늘었죠. 빚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도 뭔가 할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막상 발로 뛰어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60대 중반을 넘긴 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랜 시간 일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요구와 본인의 전문성이 어긋나기도 하죠. 결론 은퇴 준비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여기까지 김 선생님의 파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40년간 교직에서 일했고 주위에서는 연금도 있겠다, 은퇴 후 걱정 없겠다 하며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막상 은퇴를 해보니 자녀 투자, 의료비, 재취업 난관 등 온갖 현실 문제에 부딪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막연히 난 교직에 있으니, 난 공무원이니까, 난 대기업 다니니 괜찮을 거야 라고 믿다가 은퇴 후에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자녀 지원에도 선이 필요하다. 자녀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내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무리한 투자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아이를 돕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 안정이 무너져 버리면 서로가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요. 의료비 대비는 필수. 나이 들수록 아픈 곳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의료보험, 실손보험, 건강저축 같은 걸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막상 큰 병원비가 나오는 순간 저축이나 연금이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퇴 후 수입 창출 계획. 김 선생님처럼 정년퇴직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몸이 허락한다면 재취업이나 창업 같은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셔야 해요. 아니면 내가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해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만들어낼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나를 환영해 줄지 외면할지는 미리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은퇴 후에야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이미 늦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은퇴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병원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정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또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설마 큰일이 생기겠어? 라고 넘기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변수가 많잖아요. 오늘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그래, 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노후는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기 스스로 돌봐야 하는 시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보세요. 그럼 분명 김 선생님과 같은 쓰라린 경험 대신 안정된 노후와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